성공적 수시 합격을 위한 GSM의 합격 전략, GSM 유줌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2부 타임이지. 앞 타임에서 우리 6명의 학생들을 공개 첨삭했고, 요번에는 미나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앞 타임을 꼭 듣고 와야 어디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첨삭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 이해했지? 오케이, 미나. 이번에는 정말 잘 쓴 것 같아.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선생님한테 들을 때는 굉장히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여름방학 특강에는 못한다고 선생님 막 뭐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뒷심이 있었어. 마지막에는 정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쓴 보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 한번 봅시다, 미나야. 제시문 마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어? 마부터 시작해서 잘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아이가 소에게 화를 내며 때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문제 상황이지. 따라서 화자는 말이야. 소가 가엾다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의 원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가와 나가 인간이 선하게 행동할 수 없는 이유. 이게 아마 오탄지 아니면 우리 그 미나가 급하게 쓰다가 근데 뒤에는 제대로 나왔어. 무슨 말을 했냐면 가와 나가 인간이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요 부분은 오타야. 그래서 그리고 다와라는 very good. 동물과 인간의 동등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게 제시문의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소치는 아이야. 너는 어쨌든 간에 선하게 행동하는 게 좋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왠지 아니?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제시문의 역할을 지금까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정확하게 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 제시문의 핵심과 제시문의 역할을 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 썼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가에서는 자 힘든 거는 아닌데 화이팅 합시다. 자 가에서는 사람이 남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순수한 어떤 이타주의적인 본성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소를 때린 아이는 자신의 선한 본성을 해치고 스스로 해친 거라고 볼 수 있어. 굿. 그렇지. 결국은 뭐야? 선한 본성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너 지금 선한 본성을 잃고 있어. 그럼 해결책은 뭐야? 선한 본성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지.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소유로 봤다라고 하는 채원이가 찾은 소를 소유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냈는지 한번 봅시다. 또한 나에서도 가와는 약간 그 행하는 선을 행하게 된 원인은 다르지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왠지 아니? 사람은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유전적 적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야. 조금 이렇게 더 정확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지? 그래도 이제 제시문 가두고 아이 두고 그다음 나 두고 아이 두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결국은 이 부분은 조금 독해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 부분은 좋았어. 왜냐하면 가를 두고 소를 때린 아이에 대한 본성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제시문은 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돼? 소가 그치 병들어서 아프면 결국 너도 손해야. 상호 호혜적 이타주의가 굉장히 중요해. 즉 누군가에게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도움을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라고 하는 걸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미나야. 결국 라의 아이가 아니라 마의 아이는 혈연적으로 아직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아이의 문제점과 어리석음을 개선한다면 아이는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해서 문제의 원인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것으로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가 잘한 이유는 뭐야?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어. 선한 본성을 해친 거야. 그 다음에 적응도에 대해서 잘 못한 거야. 그러니 이 아이의 문제점과 어리석음을 개선하면 그러면 아이는 선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습니다. 라에서는 고등동물들이 서로 감정을 드러내며 그렇지
협동 공생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모두 사회적으로 다른 생물과 연대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가 보충하는 거지. 다에서도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거울 신경세포를 지님으로써 남을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지적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미나는 어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핵심만 잘 뽑아왔지. 따라서 다와 라의 관점을 통해 보았을 때 아이는 동물, 즉 소를 동등한 관계 베리굿로 보지 못하고 있어. 따라서 라의 입장에서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그렇지, 동등한 관계로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잘 썼습니다. 좀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쓰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채원이처럼 앞부분에서 조금 힘있게 미는 힘은 조금 다소 빠지기는 했지만 가와나 다와 라의 역할을 정확하게 찾았고 그 안에서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식으로 썼다는 측면에서 미나는 굉장히 10회차 중에 가장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아까 굳이 더 간다면 미나야, 그치?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다 둘 건가를 먼저 앞에서 찾고 그것이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를 써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제시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으로 제시문의 역할을 잘 찾아왔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은결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나, 다른 친구들은 다 10분씩 해줬는데 저는 왜 7분에 끝나나요? 잘 써서 그런가? 특별하게 뭐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자, 은결이 가겠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며 동물을, 근데 하나만 더 간다면 미나가 앞에다가 주제를 정확하게 선생님이 뭐 쓰라 했어? 주제와 논의점이니까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마의 아이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았겠지. 그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오케이. 자, 은결이. 인간이 진화하며 동물을 점차 인간의 소유물로 여기고 베리 굿. 그렇지. 은결이 막판에 살아났습니다. 인간이 점점 진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오케이. 문제의식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은결이 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 묵인되었고 동물을 인간보다 하위의 개념. 그렇지. 인간 우월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져서 굉장히 앞에 그동안에 배웠던 걸 잘 함축적으로 잘 써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이 파트는 은결이가 제일 좋습니다. 마에서는 인간의 소유물과 그런 측면에서 하나 잔소리하고 지나갈까? 그동안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잘 해왔던 친구들이 막판에 조금 못 쓰는 경우가 있지. 그거 왜 그래? 정신력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막판 승부수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못하고 삽질을 해도 그것을 그냥 딱 이 악물고 내가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마지막까지 해봐야지. 이게 선생님 생각할 때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을. 좋아. 제시문 마에서는 인간의 소유물과 인간이 하는 노동의 대체물로 전락한 소, 즉 동물을 측은히 여기고 있어. 그렇지. 소유물로 또는 어떤 대체물로 전락한 소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 반면에 소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인간을 책망하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굿. 그런데 왜 반면에야? 측은해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아니지. 측은해하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겠지. 따라서 마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지향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미까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시문을 어떻게 엮어낼지 한번 봅시다. 제시문 마의 관점을 각각의 제시문을 근거로 설명하면 이렇다 그러냐?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 거지. 먼저 제시문 가나다라는 모두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회적 본성을 사회성을 가지기 위한 요소로 보고 있어 라고 해서
제시문들을 퉁으로 쳐서 제시문의 역할을 공통점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이 부분 미나같이 가와 나의 이타적 행동, 다와라의 동등한 관계 이렇게 찾아왔으면 조금 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가에서는 측은한 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단을 넓히고 채울 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겠지. 따라서 우리는 사단을 넓히고 채워야 돼. 제시문 나에서 도덕적 의무를 지키고 적응도를 높여야 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제시문 마와 연결하는 거야. 은결아. 잘 봐. 이 앞에는 굉장히 잘 썼어. 근데 아쉬운 거 뭐지? 은결이가 뒤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냐면 제시문 마로 함축적으로 다 썼어. 그래놓고 지금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뭐만 한 거야? 분석만 한 거야. 독해만 한 거야. 이 중간에 어쩌라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은결이한테 그 조언을 해주자면 미나같이 독해하고 바로 독해하고 바로 이렇게 오면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자, 나에서 말한 상호 교환 행동은 동물이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고 인간 또한 동물을 존중하고 동물에게 식과주? 오탄가봐. 그치? 존중하고 동물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 그래서 다에서는 인간이 거울 신경세포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상호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감 대상을 오케이 괜찮습니다. 인간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동물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조금 아쉬운 게 제시문 다의 역할이 그래서 동물들의 표정을 보고 공감하자는 게 아니야. 인간도 동물도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 이 말은 뭐야? 인간과 동물 다를 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동등해. 이렇게 썼다면 앞에 은결이가 얘기한 그렇지. 이 가정 속에서 동물에 대한 하이의 개념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표정을 보고 공감해줘 라고 해서 범주를 굉장히 좁혀서 제시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찾아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라에서는 동물과 인간 관계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되기 위해서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돼가 아니라 제시문 라도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결국 라에서의 어떤 공감 능력, 사회적 적응도 그걸 통한 공감 그것이 다처럼 인간과 동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조금 아쉬워. 이 앞에 은결이 같은 경우는 맨 앞은 굉장히 완벽했는데 제시문의 연결 파트에서 미흡해. 이거는 뭐 실수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 은결이가 내공이 부족해서 어떤 연결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디서 채운다? 미나라든가 아니면 채원이로부터 연결력을 빨리 그 친구들의 글을 보고 캐치해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그래도 은결이 앞부분은 굉장히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근데 뒤에는 다소 전적인 제시문의 역할, 관계가 아닌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제시문 마 따로 그 다음에 가나다가 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다 따로 독해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조금 아쉬운데 자 선우 갑시다. 이 제시문들은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앞에다 썼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제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논의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썼습니다. 이 제시문들은 결국 뭐야?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잘 썼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사람들이 타인을 구하는 것은 측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인의예지의 시작이고 본성이고 순수한 이타주의.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구하는 것은 혈연 선택이고 적응도 향상이래. 그래서 그것이 제시문 마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썼나? 오케이, 굿 썼습니다. 제시문 마에서 소치는 아이는 소가 베푼 편의는 무시한 채 자신의 쾌락에 따라 충동적으로 소를 학대해 라고 하는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우가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요게 바로 쓴 다음에 가로 가지 말고 뭘로 바로 와야 돼? 마로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가 인간과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이는 소와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동이 쾌락에서 비롯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부분에 집중한 거야. 결국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심은 나인데 지금 나 때문에 선우도 이렇게 된 거거든. 재심은 나는 어떤 혈연 간의 어떤 선택, 그래서 어떤 유전적 적응도 얘만 포인트를 맞춘 거야. 그런데 재심은 나에서 유전적 적응도라든가 혈연 선택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 돕다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거야. 이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과정 속에서 결국 너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움이 돼. 그런 것들이 결국 적응도를 높이는 거야. 유전적 적응도를 높이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돕는 이유가 유전적 적응도 때문이야. 그러니 소와 인간은 유전적으로 다르니까 아이가 소에 대해서 거침없이 학대하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쓴 거거든. 지금 앞에 친구들도 다 그렇게 쓴 거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독해를 재심은 나 파트, 선생님이 앞에서 그 해제한 부분을 다시 봐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서 계속 도와주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 결국은 뭐야? 소가 아이한테 도움을 주니 아이도 소에게 도움을 주면 결국 둘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아이야 참 어리석구나. 소가 죽으면 너는 어떡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야? 상호 호혜적인 행동을 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우리 선우가 바로 이 부분을 재심은 나의 독해 미흡 때문에 이렇게 연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주구장창 다시 얘기를 해준 거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쓴 친구들 많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독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해서의 인간은 본디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맺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전적 관계를 떠나 동물을 공감하고 유전적 어떤 같고 다름을 떠나서 공감을 해야 돼. 또한 라에서 사회성이 있고 감정이 풍부한 동물은 동료를 공감할 수 있잖아. 이는 인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공감하고 협력하는 유대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고 타인을 돕는 충동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타적 행동이 필요해. 오케이. 이렇게까지 갔는데 조금 아쉬운 건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는데 선우가 재심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논제에서 분명히 앞에 논제가 재심은 다를 바탕으로 라의 의미를 설명하라 라고 했다면 이 파트 굳이 논의 파트도 이걸 써주고 싶다면 라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에서 거울신경세포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미나가 얘기한 것처럼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데 그 거울신경세포는 인간과 동물 모두 다 갖고 있다고? 인간과 동물 같다라는 거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구나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선우는 다소 조금 아쉬운 건 독해력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맞거든. 독해는 굉장히 잘했는데 재심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나열하고 끝난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우리 선우 지금까지 대견하게 잘 해왔으니까 독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 선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 주제 하에서 재심문의 역할이 뭐지에만 조금 더 힘을 실으면 금방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화이팅! 우리 선우 화이팅! 자, 우리 시연이 가겠습니다. 인간의 이타적 행동에는 동기가 달라. 우리 시연이도 어떻게 했지? 모범생답게 가나 순서대로 갔는데 그거보다는 논의의 중심인 마부터 오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심은 가를 보면 순수한 이타주의가 하나의 동기야. 순수한 이타주의를 통해 도움을 주지. 그리고 나에서는 다른 동기가 나오는데 상호 교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갔단 말이야. 재심 가와 나.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행동의 필요성은 오케이. 공통점이 나왔고 마에서 알 수 있는데 마의 시에는 아이가 자신의 소를 치고 있어. 때리고 있겠지. 이 시의 화자는 소를 때리는 아이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소 치는 행동을 때리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설득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얘가 재심 가와나 독해하고 필요성만 퉁 갖고 와서 그래서 소 치는 아이한테 이 안에는 뭐가 없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타적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없이 그냥 요 하나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려고 했거든. 우리 시연이가 틀린 거는 아닌데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이거를 뒤집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어때? 마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 그런데 가와 나 둘 다 뭐 하라고 하지? 이타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치는 아이를 비판해. 이렇게만 썼다라고 해도 시연이가 어때? 훨씬 더 구성적인 측면에서 남에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거겠지. 이해니 시연아? 오케이. 마의 시에서 화자가 소에 대한 치근한 마음을 갖고 아이를 설득시키려는 이유는 오케이. 소에게 공감했기 때문이야.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건 화자보다는 누구한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지? 소치는 아이가 왜 때렸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문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뭘 찾아야 돼?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소치는 아이가 왜 소를 학대했을까?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또 누구한테 집중했어? 우리 시연이가 그렇지 화자한테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조금 아쉬워 그 부분이. 재심은 다에 의하면 동물과 사람은 상대방의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도 따라하게 돼. 화자도 소의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될 거야. 느끼는 거지. 이러한 공감은 재심을 나의 사회적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즉 사회적 본능을 통해서 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이타주의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 화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화자는 공감했고 그 이유가 재심은 다의 거울신경세포고 그래서 라처럼 공감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의 집중은 화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치는 아이였어. 왜 거울신경세포가 작동을 안 했는지, 왜 사회적인 어떤 본능에 의한 공감을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연이는 그치 착해서 지금 화자한테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소치는 아이의 문제 상황에 더 집중하는 힘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했습니까? 화자는 자신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감정에 호소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 소를 측은한 마음으로 동정하라는 거야. 이런 화자의 행동은 순수한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화자는 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한 근거로 아이가 해준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소가 아이에게 해준 것을 들면서 소가 아이에게 해준 것들에게서 아이가 이익을 얻었으니 그 대가로 소에게도 이타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야. 베리굿. 이 부분은 잘 썼지.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화자가 소치는 아이한테 어떤 측면에서 그 설득을 하고 있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이익을 봤으니 그거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도 되는데 요 재심은 다를 갖고 쓰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야?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며 그래서 재심문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성이 지금 너무 화자한테 집중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이나믹 살아있는 글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글이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 거야. 이해니? 그러니까 시연아 논술은 뭐 때문에 낸다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의식 또는 통념을 깨야 되는 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문제 상황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글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야. 이미 너가 이런 트레이닝이 돼 있다면 아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이 아직은 약하구나. 그거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시연아. 이해했니? 오케이. 좋아. 봅시다. 했고 자 됩시다. 지윤이 가겠습니다. 지윤이는 그동안 이제 마지막 회차에 1등을 했으니까 못했으면 어떻게 더 쉽겠습니다. 좋아. 씹어도 되겠지. 좋아. 재심은 많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굿. 좋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다면 자연보다는 동물이겠지. 소치는 아이니까.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주장하고 있어 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논의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려면 어떤 호혜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야. 또한 인간은 감정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생이 가능하지. 결국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그치 오히려 또 공생 호혜성을 가져야 하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제시문들을 다 갖고 오려고는 시도는 했는데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집중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윤리적으로 굿. 제시문 나다라는 어떤 과학적,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 지은이는 이 앞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전체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 물론 조금 아쉬운 게 전체 안에서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뭔지에 대한 규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긴 했겠지만 이 뒤에 뭐가 좋았지? 제시문 가가 윤리적으로 얘기했었고 나다라는 자연과학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했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시도. 아까 누구와 비슷하지? 하늘이와 조금 비슷하지. 하늘이보다 더 그치 범주를 크게 보고 정확하게 두 갈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와나는 말이야.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호혜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아쉽지. 호혜적 이타주의는 제시문 나였어. 가는 순수 이타주의인데 어쨌든 가는 사람이 조건 없이 남을 돕는 순수한 마음. 반면에 제시문 나는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라의 경우 상호 호혜적 이타주의 범위를 자연까지 확장했다라는 거. 라는 우리의 사회적 본능 때문에 호혜적 이타주의에 행동하는 것이고 동물도 결국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호혜적 이타주의를 한다라는 거지. 다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거울 신경세포가 공감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과 공감하고 호혜적 이타주의를 하며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 굿. 의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과 공감하고 호혜적 이타주의를 행동하며 공생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지은아 이걸 지금 미갈식으로 썼잖아. 두 갈식으로 끌어올려야지. 그러니까 제시문 가는 윤리적으로 제시문 나다라는 자연과학적으로 공생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맨 끝으로 와서 누구와도 그치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치 그것이 적용이 가능하며 우리는 동물과 공감하면서 공생해야 돼. 왠지 아니 가든 그치 다라로 이걸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구성만 바꾼다면 이거 쓰고 이걸 위로 끌어올린다면 여기서 블라블라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삭을 한다면 다와 라의 어떤 위상이 조금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라를 다로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단 나와 다와 라를 합쳐서 하나로 끌어올려도 좋을 듯 합니다. 마에서 인간은 소에게 많은 것을 얻으면서도 공생하지 않고 오히려 소를 괴롭혀 비판의식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 원인은 하지만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자연과의 공생을 해야 돼. 그것이 뭐야? 우리 자신한테도 좋겠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의 유전적 적응도를 높여줘.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남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잖아. 동물 또한 그래. 우리와 동물은 모두 사회적 본능이 있어.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생해야 해 라고 해서 어떤 쌤이 보기에는 지훈이가 문제의식이라든가 출제유도 제시문의 성격들은 굉장히 파악하려고는 시도는 했는데 하나를 놓친 게 있지. 문제의 원인이 뭘까에 대한 어떤 걸 생각했다면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문단은 앞에 있는 말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을 다시 한번 재정리한 거에 지나지 않잖아. 그렇게 된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지? 왜 소를 때리지? 그 시에서 아무리 네 소라고 해도 때려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만 포인트를 맞췄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아직은 너희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내공의 부족이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자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어떤 사안을 볼 때 그것이 꼭 논술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객관적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어떤 사회적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자, 그 다음 혜린이 거 가겠습니다. 제시문들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가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에 대한 원인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어. 그렇지. 이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인의 예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제시문 나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이득을 얻는 과정을 계산해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거야. 제시문 나는 이타적 행동이 인간뿐만이 아닌 동물도 가진 보편적인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오케이. 좋아. 쭉 보니까 뭔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한 티가 나네. 한번 볼까? 제시문들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지. 이타적 행위가 아니지. 제시문 가에서의 윤리적 측면, 제시문 나의 과학적 측면, 이런 것들은 독해를 잘하긴 했는데 갑자기 제시문 라가 갖고 왔어. 그래. 라는 이타적 행동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진 보편적인 본성이다라고 해서 이 파트가 조금 부분 독해, 가나 라는 잘하긴 했는데 지금 전체 주제가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뿐만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고통받는 다른 종에게 동정을 보낼 수 있고, 다가 말한 것처럼 동물도 어떤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것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지라고 해서 이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다시 동물과 인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세 번째 어떻게 가나 보자. 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의 소를 때리고 학대하는 행동은 인간의 모질게 굴지 못하는 마음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야. 선을 행하는 것은 의무이자 본능이지라고 하는 첫 번째 문단의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소를 학대했을 때보다 아껴줬을 때 얻을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어리석은 행동이야. 마가 말한 것 같이 지치고 고통받는 소는 오래 견뎌낼 수 없고 결국 죽게 돼서 나도 피해봐. 제시문 나처럼.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제시문 마가 얘기를 할 때 가에서도 얘기하고 나에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뭐지? 소치는 아이가 소를 때렸을 때 가와 같은 이타적 행동을 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나처럼 결국 그것이 자기한테도 그치. 그러니까 제시문 가의 치근한 마음, 제시문 나의 상호회적 나까지도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 치고 마르 안 오고 나에서 바로 간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소는 나 대신 짐을 지고 밭을 가라. 다와라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도 고통을 느껴.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거든. 다와 라를 통해서 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다와 라의 어떤 제시문의 역할에는 결국 거울신경세포 둘 다 있어. 인간도 동물도. 따라서 우리는 동등한 관계야 라고 하는 것까지 추론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서 꼼짝 않고 있는 고양이에게 개가 동정심을 보낸 것처럼 마의 서술자도 핍박받는 소에게 동정을 느껴. 화자네. 이 때문에 많은 우리의 이타적 행동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서 동물까지 학대되어야 한다고 말해. 굿.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소에게 동정을 느끼니까 그것까지 결국 동물까지 확대돼야 돼. 이게 아니지. 동물까지 확대돼야 되는 이유는 제시문 뭐와 뭐지? 다와 라지. 여기에서도 우리 혜린이의 제시문의 어떤 파악이, 그러니까 제시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조금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동물에게 이타적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인의 예지를 따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좋아. 그러니까 이타적 행위가 결국 인의 예지를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왜 학대해야 되지? 그 범주를 인간과 동물은 같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했지? 같지 않다고 본 거지. 이렇게 조금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읽으니까 혜린이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아는데 뭐 구성적인 측면에서 말을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과 호혜적 이타주의 그 중심에는 인간과 동물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순서대로 버무렸다면 훨씬 더 좋았는데 쓰다가 알았는지 첫 번째 문단은 그냥 이타적 행동, 두 번째 문단은 거울신경세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뭐 가로는 설명 안 하고 나로 설명하고 마지막 보니까 얘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긴 했구나 라는 거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우리 혜린이는 어떻게 한다? 조금 더 개요짜기를 정확하게 해서 마부터 두는데 왜? 그래서 가와 난 어떤 역할이야? 다와 라는 어떤 역할이지?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아까 그 미나처럼 가와 나를 통해서 보고 다와 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구성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 혜린아. 그 부분을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어. 자, 유진이 가겠습니다. 유진이 다음에 누굽니까? 끝입니까? 아,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유진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거를 잠깐 끊고 우리 항상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지? 끊고 너희들이 직접 첨삭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 첨삭과 비교해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보는 안목이 있나? 이렇게 따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희들이 끊고 왔다라는 전제로 한번 차분하게 첨삭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유진이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를 했지? 독해 파트였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 선우,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동그랗게 앉았을 때 선우, 지은이, 그치? 은결이, 혜린이, 그 다음에 누가 앉았지? 채원이, 채희, 미나, 유진이, 그 다음에 지원이, 혜림이, 하늘이 이런 식으로 쭉 앉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각자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라고 한다면 하늘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근데 요번 거 글을 보면 그 압박감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번 전체적인 어떤 첨삭에서 보면 재심은 말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독해에 조금 힘을 실었던 게 아쉽고 그 다음에 전체 문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혜림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 중에선 제일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출제도나 어떤 문제식을 파악하지 않고 재심은 자체 비판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정중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심은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재심문이 갖는 성격이거든. 그런데 우리 혜림이가 요번에 재심문 가를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재심문 자체를 바라본 것 같기는 해. 그 다음에 지원이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 파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앞파트에서 마지막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조명은 굉장히 좋았는데 앞쪽에서 어떤 독해가 그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미나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았는데 조금 특히 제시문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어떤 핵심을 쓰려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문제의식에 대한 주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진이 거는 지금 할 거고 채이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어떤 주제를 찾으려는 힘은 좋았는데 앞에 제시문에 대한 어떤 독해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제시문의 역할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채원이 같은 경우는 앞 파트는 굉장히 좋았지. 문제의식, 그 다음에 문제 원인, 제시문의 역할 이런 거 다 좋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간으로 즉 인간과 동물의 관계 내 다시 그냥 인간으로 기결시켰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우리 시연이 같은 경우는 뭐였지?
시연이 같은 경우는 소치는 아이야 화자를 구분해서 화자 중심으로 쓴 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은결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제와 어떤 논의를 찾아주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칭찬을 분명히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선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독해와 논의와의 어떤 연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거, 그 다음에 지윤이는 전체를 보려는 어떤 시도들은 굉장히 좋아서 어떤 윤리학이냐 자연각이냐 그 다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로써 논의의 힘이 조금 빠졌던 거. 선생님이 참석하면서 지금 다 외웠는데, 자, 그래야 우리 2학기 때 다시 만나서 전체 주제와 관련돼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유진이 같은 경우도 한번 너희들이 이 포인트를 두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과 동물, 그래도 동물과 인간 나왔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느끼며 사회성을 가진 존재야. 하지만 마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굿. 좋습니다. 마의 너라는 건 뭐야? 소치는 아이겠지. 소치는 아이는 동물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동물을 착취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마의 화자는 이러한 아이를 비판해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게 베리고 전체 주제가 나왔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치. 학대하는데 동등해야 돼. 왜? 그런 존재야. 따라서 화자는 동물에 대한 어떤 아이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추구해. 베리고 전반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동등한 거에 대한 어떤 지향점. 잘 썼습니다. 유진이 글 중에 제일 그동안 거 중에 잘 쓴 것 같은데, 재심은 가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야. 오케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냥 이타적 행동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그치?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거 전체 주제를 통해서 재심 가를 재구성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재심은 가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야.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치근한 마음이 있잖아. 따라서 동물을 소치는 아이야.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아. 그치? 재심은 나 역시 가와 마찬가지로 공통점, 오케이, 도와주는 것이 원래 습성인데, 하지만 나의 순수한 본성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상호 도움적인 측면, 그러면 뭘로 바로 나왔어야 돼? 소가 아이를 도와서 아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가다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치, 놓쳐버렸습니다. 재심을 나는 동물도 감정이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말해. 이에 대한 근거는 재심은 다에서 찾을 수 있어. 베리고 재심의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짚어줬습니다. 다른 친구처럼 재심을 나 따로 재심은 다 따로 간 것이 아니라 재심은 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동물에게 존재하는 거울 신경세포는 동물로 하여금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다른 생물을 또는 동물을 이해, 공감하게 하고 동물들은 감정을 주고받으며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지. 이처럼 사회적 본능이라는 것이 동물에게도 그렇지 존재하며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해. 결국 이 부분을 조금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뭐와 뭐는 다르지 않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근거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소치는 아이야 소로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연결 부분이 아파트 이제 요 앞쪽에서도 조금 약했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도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해했습니까? 그래놓고 따라서 동물로 끝나버렸거든. 소치는 아이는 대체 어디 갔어? 그래서 조금 그동안 거 중에선 그래도 이 앞쪽은 굉장히 제일 잘 썼고 힘을 실으려고 노력한 거. 그런데 내공 부족으로 연결 파트가 조금 미흡했고 그 다음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뭐 재심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는 했지만 어떤 문제와 문제 상황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여름방학 특강과 관련된 너희들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해줬는데 유진이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2학기 때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성공적 수시 합격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아쉬웠거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뭔가를 논의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네들 스스로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지?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냥 논의하라고 하면 그냥 논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래동물원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미래동물원의 조건에 대해서 그냥 계속 블라블라 얘기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대체 이 문제 무엇 때문에 왜 논의해야 되는 거니? 라고 하면 순간 힘을 딱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100m 달리러 가면 그냥 막 뛰기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대회에서 또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500m인지 1000m인지 단거리라면 처음부터 막 달려도 되지만 그게 중장거리라고 한다면 호흡도 가다듬고 속도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이 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너희들한테 야, 미래동물원의 조건에 대해서 너 대체 이거 왜 얘기했냐?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야. 전체 주제가 뭔가, 그래서 어떤 것을 딱 나오면 이 범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주제 하에 어떤 논의점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지 하에 논의를 해야 내가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 치는 아이한테 왜 그렇게 야, 소 치는 아이야, 소가 가였구나, 소를 때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 왜? 인간과 동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좀 범주화해서 그러니까 범주화해서 추상화, 즉 주제화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힘이 가져야 되는데 2학기 때 그러면 뭐다?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지? 선생님이 뭔가에 대한 어떤 판단. 그치?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인식하지. 그치? 그 다음에 뭐해?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그 다음 뭐 예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맺지? 관계를 맺지. 그렇지. 뭐가 있을까? 그래. 민족. 그 다음 뭘 것 같아? 국가. 그 다음 뭐? 사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니? 교환을 하지. 그 안에 뭐 경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를 할까? 그 다음에 관습을 맺지. 관습. 그 다음 뭐가 나와? 그렇지. 제도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렇지. 반성을 하지. 그 다음에 뭐를 하지? 성찰을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다 줘서 알겠지만 그러면 오늘 한 거 한 번만 체크해 볼까? 그렇지. 이 성찰 안에는 뭐가 있을 거 아니? 생태. 그 다음 생명. 그 다음 뭐가 있지?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치는 아이와 관련돼서는 뭐 하라는 거야? 우리 좀 성찰 좀 하자는 거야. 그렇지.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떨어졌을 때 뭐에 대해서 내가 왜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글은 그냥 어떤 답만 맞추는 시험에 불과하거든.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학교별로 조금 체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파트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치. 인식 굉장히 너희들이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고
그 민족도 조금 어려운데 지금 대세로라고 한다면 사회는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돼서 지문 자체가 조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성균관대다라고 한다면 제도, 법, 정치, 교육 이런 파트에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많이 나왔던 어떤 기술과 매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영역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그거 있지 너희들 그 동물들 애완동물들 키운 다음에 막 버리는 거 관련돼서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잖아. 그럴 때는 어디와 관련된 거야? 이 파트와 관련되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떤 수업으로 진행한다? 주제별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목을 키우는 거. 근데 그것이 그냥 논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선생님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제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굉장히 그 수준 높게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넓이의 문제잖아. 이게. 그치? 외워볼래? 판단. 그 다음에 뭐? 관계. 교환. 관습. 제도. 반성. 그 다음에 성찰. 넓이의 문제잖아. 그 다음에 어떤 깊이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소주제와 관련돼서 논의점까지 쭉 파고든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학에서도 그런 인재를 뽑게 되어 있다라는 거겠지. 따라서 논술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시험 문제로 풀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로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쳐내고 여름방학 특강과 관련된 어떤 마지막 총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학기 때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미친 듯이 논술을 한번 파보기로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